차 소장님 준비하신 자료 먼저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오늘 CPI 한번 차 소장님 전망이나 또 시장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망 없고요. 전망 없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뭐 일일비 투자, 저는 그렇게 투자하지는 않으니까 저는 특별히 전략이 없고 이걸 뭐 예측을 뭐 예측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제 아들 속도 모르는데 아까 아들 속도 모르는데 그건 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CPI까지 아까 엔화 말씀하셨는데 엔화를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에서 아까 톡이 와가지고 아무튼 자 이제 제가 제 대신 JP모건에서 이제 CPI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거 이제 오늘 다 이제 웬만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다 받아보셨을 텐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시나리오를 JP모건에서 이제 제시를 했고요. 6.5 이상 나올 것이다. 6.4 디테일하게 6.3, 6% 이하 이렇게 네 구간으로 했습니다. 이건 JP모건의 시각이고요. 확률론적으로 봤을 때 6에서 6.3 정도 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본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S&P 500 같은 경우 이제 약간의 반등세를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테크라든지 시크니컬 쪽이 강세를 보이고 전강 후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조금 위에서 보면 6.5 정도 나올 가능성에서 만약 6.7이 나오면 테일 이벤트가 나올 것이고 5.7 이하도 똑같이 마찬가지다. 이거는 뭐 거의 확률론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위쪽에 그러니까 6.3 이상 나오면 시장이 빠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하로 나오면 시장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컨센서스 이제 JP모건에서 보는 컨센서스는 여기에 이제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또 여러 가지 좀 준비하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네. 김민수 대표께서 그 금요일마다 하시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한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 두 개로 나눈 거고요. 주말 단위로 보게 되면 예.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와 기관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1월, 2월 달에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하는데 예. 과연 이들의 행태가 어떨까라는 의문점이 그냥 번뜩 생긴 거예요, 주말에. 그래서 주말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김민수 대표가 주신 자료를 그냥 한번 모아본 겁니다. 외국인들을 모아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외국인들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방송했던 날짜거든요. 금요일이거든요. 예. 삼성전자를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1월 6일서부터 매수 1위였습니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이게 지금 나름대로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봤었던 금융 지주 같은 경우도 1월 첫째 주에 샀다가 어쨌든 조금 샀죠. 계속해서 이제 좀 사는 모양들이 보입니다. 어쨌든 금융주도 사고 있죠. 여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를 같이 보면 현대기아, 기아 나름대로 같은 카테고리로 사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삼성 SDI, LG화학도 같은 뭐 그 카테고리 그냥 러프하게 보면 같이 사고 있는 모습들 뚜렷하게 보이고 LG엔솔도 사고 있는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사는 모습 보이고 나름대로 우리가 보면 순위는 좀 상관이 없지만 특정 종목, 특정 섹터를 집중 사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굉장히 조금 의미가 그러네요. 있다라고 보이죠. 네. 뭐 개별 종목단에 중간에 끼어드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반도체, 금융, 자동차, 2차 전지, 그다음에 하나에어로 이쪽에 대해서 강하게 사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예, 예. 다음 장이 궁금하시죠? 아니요.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한번 체크하고 가야죠. 우리 김 대표께서 저기 저 1, 2월 중에 손대본 종목 몇 개 있어요? 다 대형주인데요? 그 손 안 됐다는 얘기네. 제가 은행주는 손 안 된다. 얘기 은행주는 드렸었고. 손 안 된다. 네. 예, 그리고 나머지 손댈 게 없는데요. 네, 제가 뭐몇 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률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LG전자가 없네요. 예, 그러면 없습니다. 네, LG전자가 없어? 네, 그러면 대형주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LG전자는 이번에 한번 거래 한번 하셨다는 얘기구나. 이번 또 올라오는 장에서. 근데 그나마 지금 현대 기아차에 대한 시각들이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업황 개선되면 그냥 LG전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장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얘네들 스마트폰을 확 밀어내고 그쪽이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근데 지금 하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LG전자의 가장 큰 양날개 GKW, GKW, 예, ZKW. ZK, 어르신한테는 Z. 마징가 Z 할 때 Z. 그렇죠. 예, Z. 예, 저희 우리 여원 앵커 같은 분한테는 G. G가 이거 Z. 입을 모으지 Zebra 말고 할 때 Z. 입을 모아서 G가 이거 그거는 EFG Z. 할 때 G고 Z. 오늘 영어 왜 이러세요, 소장님? 네. 이상하신데 오늘 뭔가 좀 컨디션 좋으세요. 컨디션 좋으신 거군요. 이게 좋으신 거군요. 네, 컨디션. 네. 그 오스트리아 회사의 차량용 조명 관련된 회사.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예. 그 정도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그 정도 구분합니다.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구분하신다. 당연히 코알라의 나라, 음악의 나라. 오케이.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장고 쌓인 거와 이제 속도 나가는 부분들과 차량 출하되기 시작하게 되면 특히 유럽 쪽으로 잘 나가겠죠. 또 한쪽은 마그나 관련된 쪽 이건 아직 실적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한 거 성장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죠, 이 회사가. 그게 또 구동 모터, 인버터 다 GM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GM 크면 그냥 같이 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근데 좀 찝찝한 거는 기관들이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래서 이게 좀 등락폭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보다 아니면 알지 않습니까? 확.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네. 대답은 다 대형준 대회에서 답이 나왔고 지금 차 소장이 준비한 그 다음 자료가 더 재밌네. 외국인은 저런데 그 다음이 기관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자료를 뽑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와. 중구난방이죠. 네. 야. 뚜렷한 모멘텀이 없죠. 그나마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는 외국인과 겹치는 종목들이고요. 저 노란색. 네, 노란색들은 그나마 외국인들과 겹치는 건데 하이닉스 샀다가 삼성전자 샀다가 기아 샀다가 LG전자 샀다가 네이버 샀다가 뚜렷하게 뭔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없죠. 지금 저기서 코덱스 이런 것들은 일단 뭐 그렇죠. 전부 다 레버리지로 이런 것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 빼버린다 치더라도 다 빼고. 자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모아지고 방향성이 있죠. 이게 어떠한 의미든지 간에 이걸 왜 사는지 기아를 왜 사는지 하나 에어로스피를 왜 사는지는 우리가 모른다 치더라도 집중 포화로 쏟아붓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한쪽에서 집중 포화로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똑같은 화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은?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가 이제 다음 게 시사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죠. 헤일 메리 패스라는 그 미식 축구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투자의 지혜라고 우리나라 번역된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이게 뭐냐? 일단은 그런 거죠. 이게 이거나 요 밑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미식 축구 4쿼터 후반에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농구 같은 거 할 때 딱 벨 올 때 그냥 눈 감고 집어 던지는 네.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가면 정말 그때 막 완전 막 극장골이지. 하는 거고. 난리 근데 나는 그거는 들어간다라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만 찍어서 올리니까 들어가는 것처럼 하지만 거의 정말 안 됩니다. 들어가는 것은 뭐 100만 분의 1 정도 그렇죠. 확률이겠죠. 거의 안 에이 그러죠. 타고 그냥. 그냥 무조건 그냥 그런 거죠. 이 막권 같은 경우 이건 제 책에 썼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주말 마지막 경기에는 우승 확률이 가장 떨어지는 거에 배팅이 몰린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들고 가서 경기하다가 10,000원 남았어. 그러면 어차피 10,000원 버리는 거 마지막에 배팅해서 성공하면 10만 원 챙겨 집에 가는 거고 아니면 어차피 10만 원 버리고 가는 거고 거기에 몰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결국 기관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2월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1월 달에 기관들의 전략은 12월에 배당을 받고 1월 초에 파는 거였는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저희가 이제 하나증권 그때 예상했었던 대로 외국인들이 오면 1월 효과가 있을 거다. 외국인들이 1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니까 벤치마크 대비 자기네 수익률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외국인들이 기관들은 안 샀잖아요. 안 산 상태에서 벤치마크 벌어지니까 뭔가 지금 좌충우돌 하고 있는 거죠. 방향성을 못 잡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들어왔었던 외국인들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12월 달에 보게 되면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우리나라 올해 지수 목표치 2,800으로 제시했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1월부터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거고 우리는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수익률 내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냐. 헤일 메리 패스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냐. 따라가야 되는 급한 조급함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다른 거 건설 쪽에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유튜브 뭐 페이스북에 올렸던 걸 제가 따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분이 올리긴 했지만 그분 내용이 아니라 이게 뭐 왕자의 게임 일부에 나오는 뭐라는데
이게 그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외국을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이 이렇게 크게 급격히 빠진 뒤에 수익률 관리라는 이런 것들이 경험이 좀 적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인데 이제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대우건설이 이번에 440억 그 손절 치고 나간 게 네. 대우건설은 UDT라는 거예요. UDT. 예, 업력이 오래되고 이게 안 되니까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 전략이 되는데 그분 예를 든 게 이수건설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실이 걸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기간이 똑같다라는 거. 버텨보자. 버티면 좋은 시절 오겠지. 이수건설이 그래가지고 이수건설 문제로 이수그룹이 5천억을 손실을 대손 처리를 결국 간 건데 대우건설은 400억 정도면 그냥 잘라버리는 게 지금 우리 생존 전략에선 맞다라고 본 것을 UDT로 비유를 했고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기관들도 보면 좀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니까 막 보면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막 그냥 뭐 코덱스 샀다가 미국 선물 샀다가 막 이러면서 뭐 뭔가 막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조금 안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저렇게 해서 어쨌거나 뭐 벌면 되는 거죠. 뭐. 시장에서는 아 벌면 끝이다. 뭐 제 말에 뭐 아니, 하자 있어요. 아니요. 너무 저한테 와닿는 말씀을 뭔 짓을 해도 그냥 장마감 때 그냥 아유 오늘 참 못 보고 난데 그냥 고생했다 이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어쨌거나 확연하게 저 외국인 매수 상위하고 기관 투자자 매수 상위는 진짜 다르네요. 예? 화면이 다르고. 누군가 LG전자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LG전자. 그건 모르겠고. 오케이. 어쨌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주말에 생각났던 거. 오늘은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뭐 자료를 준비하다가 예. 언뜻 생각난 게 지금 현재 있어서의 우리 지수 위치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위치. 그래서 낮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예. 굉장히 우리가 이제 지수가 좀 올랐다라고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예.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P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고점을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적은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를 적은 거죠. 숫자가 뭐 끝자리 한두 개 차이 나는 거는 뭐 의미를 찾는 거니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위치에서 지금 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락률이죠. 코스피가 35% 빠졌고 코스닥이 39%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 빠진 겁니다. 저점에서 현재까지 올라온 상승률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올라온 게 아니라 저점 대비. 저점 대비 지금 올라온 걸 보면 코스피는 15% 올랐고 코스닥은 39% 올랐고 나스닥은 10%, 필라델피아 30%, S&P 19%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야, 빠질 때도 오를 때도 코스닥이 화끈하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지수인 고점, 우리는 항상 고점이 내 돈이잖아요. 고점이 내 돈이잖아요. 고점이 내 내 돈이죠. 예, 그럼 고점까지 가려면 얼마나 남았느냐? 현재 수죠. 앞으로 현재 네, 현재에서 다시 고점까 지난번 고점까지 가려면 얼마 남았느냐? 몇 프로 더 가야 되느냐? 네, 요게 밑에 있는 겁니다. 34%, 37%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우는 거의 다 왔어요. 다우는 거의 다 왔네. 다 왔고 S&P도 거의 다 왔고 우리는 요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이제 비슷한 흡사한 흐름대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뭐 코스닥 같은 경우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게 있으니까 이쪽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수는 이런데 예. 지수랑 상관없는 내 종목은 어떠느냐? 예. 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무서워.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봅시다. 똑같은 고개념으로 똑같은 고개념으로. 삼성전자 지금 바닥에서 23% 올랐지만 고점까지 50% 올라야 됩니다. 앞으로 52% 현 레벨에서 52% 더 가야 지난번 고점이다. 카카오 40% 올랐지만 164% 올라야 됩니다. 오씨.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계신 분들은 지수 올라서 지금 40% 올랐다고 막 우리가 카카오 올랐습니다. 내가 카카오 오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느끼는 심리적인 부분은 아직 멀었죠. 현대차 60% 올라야 되고요. KB금융은 뭐 거의 뭐 움직인 거 없었으니까 이렇다 치죠. 자,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은 뭐 그렇다 치죠. 메타 보십시오. 테슬라 보십시오. 엔비디아 보십시오. 올랐다 하는데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 올랐는데 100% 더 올라요. 네, 더 올랐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이 갭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갭이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추측이에요. 정확한 어디 내가 뭐 분석할 시간도 없어 가지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갭이 벌어진 건 LG엔솔.
LG엔솔. LG엔솔이 오면서 지수는 상대적으로 방어됐지만 종목은 확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학팀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워낙 종목들도 많고 애플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MS 같은 경우도 한번 넣어봤어요. 처음에 그때 거의 애플과 비슷한 형국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두 개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메타를 보니까 메타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근데 안타깝게도 요 네 종목은 우리 서학개미 운동 아시는 분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방송에서 지수가 좀 올라왔다, 바닥에서 올라왔다, 이 정도 올라왔다, 야후로 얘기를 해봤자 시청자분들께서 느끼는 체감은, 그러니까 이거죠. 요 레벨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많이 올랐다, 요 레벨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레벨은 이 레벨이죠. 이 레벨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니네가 얘기한 것들하고는 상관없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현상이 이렇기 때문에 요번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저 슬라이드는 딱 느낌이 오네. 무슨 말씀인지. 그래 어쨌거나 저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투자 내지는 어떤 빠질 때마다 모아가고 하던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한번 이제 낚인 거죠. 이제 좀 낚였다기보다도 좀 고생이 길어지는 거죠. 네. 그러고 보면 모 씨는 좋아. 장마감 후에는 포지션 없잖아 거의. 누가요? 누구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편해. 그게 또 오래 가고 건강에도 좋고. 근데 요즘 시장에서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잘라 먹는 것과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을 때 끌고 가는 것과 잘라 먹는 거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네. 그 투자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과정이 무지 까다로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지금 고점에서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아직까지 고점 가려면 34% 37% 예. 더 남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장의 성격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를 이제 얼마큼 빠르게 적응해서 거기에 편승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요즘 보니까 의외로 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네. 작년에 고생한 거 거의 다 회복했다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종목 플레이 한 거죠. 섹터 플레이 하면서 거기서 맞는 종목 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도 보면은 긴가민가 하면서 샀던 게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다 커버한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아직 미실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하나가 계절을 끌어갔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네. 만약에 그렇게 됐었으면은 안 간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두 개가 끌고 갔다고 하게 되면 예. 이거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한 번에 다 날리겠습니다. 싹 정리를 해서 싹 정리해서. 예, 거의 이제 보합 부근에서 만들어 놓고 어차피 이런 시장의 변화를 이제 몸으로 느끼셨지 않습니까? 아 이제 어떤 특정 섹터나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게 올해는 계속될 것 같거든요, 이게. 예, 근데 예. 뭐 어떤 섹터건 간에 근데 석태에 대한 시각들이 약간 과연 그렇게 되겠어라고 약 의문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놓고 움직이는 종목들의 섹터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쪽이 오히려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때 오히려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내 계좌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보호하면서 예전보다는 뭐 한 10분의 1, 뭐 5분의 1 정도만 매매하면서 살짝 대응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수 매크로 잘 모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느끼는 분위기는요. 아씨, 제 주식 잘해갖고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네. 우리 저 제리 형 포함해서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나 그것이 잘 모르겠고 뭐 지수 뭐 현 위치가 얼마인지도 몇 %, 올라왔는지도 난 모르겠고 이러면서 그 이제 기재에 깔린 걸 뭐냐 하면은 나 그런 거 몰라도 돈은 벌고 있고 너 그 뭐 그것이 잘 알고 무슨 뭐 연준 캐샀는 네가 뭐 얼마 벌었어 이거야 보면은. 안 그래도 아까 시작할 때 불꽃 쫄보님이 그러시대. 김민수 대표님 덕분에 금년에 첫 상한가 안 먹었다고. 뭔 종목이요? 뭘까 그게? 아이 뭐또 그런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축하드립니다. 예. 뭐 저기 하다못해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왔습니까? 에이, 제가 드려야죠.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그럼 제가 드려야죠. 그 카드 이제 뭐 한번 언급했다가 이제 뭐 빠져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이거 가야죠 이제. 에이, 어떡하겠어 우리 업본데. 예, 그래요. 아직 우리 또 더 볼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계속 갑시다. 아까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까 그 지수 종목짜리 그 슬라이드는 보시면서 많이들 공감하시네요. 네. 지금 좀. 네.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SM에 대해서 그렇고 모든 공개 매수에 대해서 이제 한데 제가 SM 공개 매수 설명서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강구하고 있는 게 이제 세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인데 공개 매수에 응하면 장외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신청하셔야 돼요.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하시려면 삼성증권을 직접 방문하셔야 되고요. 거기 보면 삼성증권은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전화 안 온라인으로 됩니다. 안 되고? 전화 온라인 안 됩니다.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거듭 지금 계속해서 팝업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이거 전화 뭐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금이 이제 입금이 되고 대금이 입금이 될 때는 요거 이제 증권거래세 빼고 이제 입금이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세무서 가서 양도세 22%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 매수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이게 양도세니까 차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 밑에 사가지고 하겠다라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어요. 거기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세금 안 내고 팔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부분은 이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많은 네.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뭐 오늘 가격 1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오늘 뭐 10몇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그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네. 좀 알려드리려고 예.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슈퍼볼 이제 미국의 경기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피터 린치가 얘기한 거죠. 주위에 있던 것들을 좀 보라, 흐름을 보라. 슈퍼볼 광고 얘기입니다. 예. 슈퍼볼 광고 얘기인데 슈퍼볼 광고가 뭐 여전히 뭐 잘 흥행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뭐 이런 건데 프로모션 이제 뭐 TV들도 이제 판매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초대형 TV, 중대형, 초대형 중에서 얘네가 이제 지금 뭐 어느 매체에서 했는데 살만한 거 9개 중에 한국산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OLED 패널 관련해서 한 증권사에서 산업리포트가 나왔는데 4분기에 잘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 선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모르겠고 어쨌든 뭐 그랬고 자 이제 본 내용은 이겁니다. 2022년에 주요 광고 매체들이 다 코인 업체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슈퍼볼의 광고 저 정도 저 비싼 광고비 내가면서 광고 때렸으면 이거는 시대상을 반영했고 저기에 그리고 이번에 뒤처지면 큰일 나겠다 이번에 했다가 이제 죄다? 세 곳이 광고 계약 논의 중에 모두 철회를 했고요. 이번에 광고를 보면 주류, 식품, 영화 제작사, 스트리밍, 자동차. 결국 이들이 이런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뭐죠? 돈을 쏟아부으면 판매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 전에 2020년에는 코인이었는데 이런 거죠. 제 시대가 온 거죠. 주류, 식품. 누구 시대? 제 시대, 온 거죠. 차영주 시대. 그런 거죠. 영화 보면서 아우. 캔디, 과자, 주류. 아우. 자동차 극장 차는 같은 못 타고 데인데 가시려고. 자동차 극장. 자동차 극장. 예. 그 아니요, 자동차 극장까지는 아니에요. 스트리밍 침대에 누워서 봐야지. 침대에 누워서. 누워서 봐야지. 요새는 그게 대세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어떤 뭐 그냥 뉴스와 오늘 된 거예요. 뉴스를 제가 갖고 온 것뿐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찾은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세요. 지금 이제 차수장이나 되니까 갖고 왔지. 차수장 예를 들어보니까 슈퍼볼이 되네. 그러면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이게 누적이 되면 이런 게 보이신다고요. 그래요. 아니 2022년에 앞에 세 개는 알겠는데 이 토론은 뭐예요? 이것도 코인 관련해서. 이것도 코인이에요? 다 네 개가 코인. 참 저렇게 비싸게 광고해갖고 열어 죽였구나. 글로벌리. 에휴, 인간들. 절 쳐다보십니까? 아니요. 그냥 그게 아니고 저 FTX 그 뭐 샘 뱅크먼 프리든가 그 뭐 뽀글인가 그 자식은. 아유 진짜. 자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것도 많이 놓치신 뉴스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7일 날 국정연설을 통해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연방 인프라 프로젝트의 모든 건설 자재 등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연방 인프라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뭐 전력, 상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자재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 써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더욱더 강화. 이게 결국 세금 들어가는 거니까. 2021년에 8년간 2조 5천억에 대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줄도 많이 올랐고 기대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가 하는 이제 조달 시장도 한 6천억 달러인데 이 발표 이후에 미국의 국무부에서 이제 발표가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도로,
교량 건설뿐만이 아니라 수도 인프라, 초고속 인터넷 등 연방 재정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망라하고요. 구체화되고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놀란 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구리, 알루미늄, 강섬유, 목재, 석고보드 세분 내역도 구체화했어요. 목재, 석고보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만 쓰라는 거예요. 그것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건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발표할 거라는 건데 여긴 우리가 해당은 안 되지만 아니 석고보드 공장이 미국에 있나요? 미국에 석고보드 공장 있겠죠. 미국도 석고보드 공장이 없겠어요. 있기야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석고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가면 못 하나까지 미국 거 쓰라는 거 아니냐.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헤드에서 넘어가다는 생각이 좀 들죠. 우리 입장에서는. 잘하면 뭐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기후 빌 때 면봉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하라 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뉘앙스죠. 지금 그런 뉘앙스. 물가 안 빠지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 비싼 인건비에 당연히 빠지겠습니까? 그럼 물가는 계속 그러네요 생각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아직까지도 일부 방송에서 이 인프라 관련해서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주가들이 조금 이제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이게 좀 추세를 좀 봐야 되겠고 조만간 이게 구체화되면 다시 제가 또 구체화된 내용 들고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항상 하는 건데 이제 금융감독주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쭉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 뭐 강남에서 뭐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가지고 뭐 플랫폼 NFT 투자 뭐 이런 것들 뭐 하고 있는데 거의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에서 이래저래.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좀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두 번째 거는 또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이거는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게 SEC에서 잡은 거예요. 우리가 잡은 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지금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A 주식을 한국 사람한테 팔아먹은 걸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 걸리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사형 선고가 가까운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여튼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머리 사기 치는 사람들 다 머리 좋아요. 머리 좋고 사람 마음 잘 읽고. 사람 마음 잘 읽고. 잘생겨야 됩니다. 호감만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혹시 해당되나요? 아유, 되게 호감형이세요. 아 그래요? 예. 머리 좋고. 머리 영어 잘하시고. 영어 잘하시고. 네. 네. 한 건 하셨어. 네. 나왔다. 이슈로 배우는 투자 사편. 예. 갑자기 배고파요. 네. 제가 써먹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그 저는 이제 저 남쪽 가기보다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인천, 뭐 속초 이런데 워낙 그 이제 바람 쐬러 가면 당연히 회를 먹으러 가는데 우리가 이제 가면 요 바구니에 주목을 하시면 여기 이제 그 도미가 한 마리 있고 우럭이 있는 거예요. 왼쪽 여기에. 바구니? 여기에. 생선 들어 있는 거. 보통 가면 이런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합을 만들어 놓고 팝니다. 이렇게 이제 팝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선들이죠. 네. 도미가 들어가면 좀 비싸고 일반 생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가면 요거 하나 뭐 한 서너 명이 가가지고 한 이렇게 먹으면 딱 간단하죠. 근데 이건 누구나 아는 생선 조합이죠. 누구나 아는 생선 조합이다라는 거죠. 익숙하니까 먹는 거고 가서도 실패할 확률이 없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있는 이 숭어를 제외한 5종은 양식일 확률이 99.9%입니다. 뭘 제외한? 이 숭어를 제외한. 숭어는 양식을 안 하죠. 워낙 많이 잡히니까. 나머지는 다 양식일 것이다. 양식일 확률이 99.9%입니다. 어디서 먹던. 자연산이라고 붙어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자연산은 따로 있지만 그거 이제 다음 장에 나와요. 오케이. 자연산이 있지만 이렇게 파는 것은 자연산일 확률이 거의 없죠. 자연산은 이런 데 있는 거죠. 이런 데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데 가면 이런 걸 먹지 않은 게 이런 데를 물어봐요. 내가 모르는 생선. 처음 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광어, 우럭, 도미 이런 종류 말고 물어보면 거기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팔리니까 싸요.
그쪽 앞바다에서 잡히는 그런 거 잡아서 여기 갖다 파는데 그 쭉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있는 데는 안 들어가요. 이런 건 다 양식이니까. 쭉 가다 보면 희한한 거 있는 것들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배를 받아온 거라 예. 어쨌든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맨날 여기서 우리가 양식을 안 먹고 자연산을 먹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자연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자연산이 좋냐 양식이 좋냐 이 논쟁을 벗어나서. 예. 근데 여기서 안 팔리고 있는 것들은 100% 자연산이거든요. 그 굉장히 싸요. 그들은 팔아야 되니까 죽기 전에. 우리나라는 활어를 먹으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요. 그럼 싸고 뭐 이거보다 더 싸요. 그래서 주식도 우리가 지금 아까 본 것도 다 아는 주식 사학개미 가셔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어떻죠? 그러니까 흔히 놀러 가서도 심지어 이게 생활의 지혜죠. 놀러 가서도 남들 다 그냥 대포항 뭐 속초 가가지고 비싸게 서울에서 먹는 똑같은 회 드시는 거 하고 처음 보는 생선 해가지고 2만 원, 3만 원 드시는 거 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러네요. 네.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역발상 투자라는 게 그런 거다. 아니 지금 확실히 어디 여행 가서 저 바닷가 가서 회 먹을 때는 지금 차 소장님 말씀하신 그 어드바이스대로 하면은 네. 싸게 괜찮게 잘 먹겠다 싶은데 주식에 대입하면은 주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한 해 내내 먹었던 LG전자 지금 이제 전장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쪽 보냐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쪽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학개미들 쪽 말고 다른 쪽들도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 많잖아요.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 말고 잠깐만 비틀면 좋은 종목들이 숨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지금 제가 올 초부터 얘기했던 통신 장비, 반도체 장비 지금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하고 지금 당장 인기 있는 종목 보는 거하고 당장 인기 있는 종목이 빠르긴 빠르죠. 익숙하고 먹기 좋고 광어우럭 도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니까 손해볼 거는 아니죠. 근데 특이한 거 먹고 보면 저는 바닷가 가면 광어우럭 도미는 안 먹습니다.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요. 근데 이 광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광어우럭 도미가 이제 그 흰살 생선인데 이게 정말 맛이 좋아서 이거를 양식을 하는 거예요. 숭어는 양식을 안 하는 게 이게 별로 그렇게 보리숭어 때 아니면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건 양식을 안 해요. 잠깐만 슬라이드 띄워놓고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해나가야지. 여기서부터 해나가야 돼. 예. 여기서부터 해나가야 되니까. 아, 치밀하다. 여기서부터 해나가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양식 안 하는 거는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상품성이 없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품성이 없는 뭐 놀래미 이런 거 양식 안 하잖아요. 놀래미 같은 거. 예. 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또 아이디어를 또 끌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요 윗변을 보면 요 둘 중에 어떤 게 양식이고 자연산인지 소장님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어디요? 첫 번째 요 위에 거 제일 위에 거. 위에 거 어느 게 이게 자연산이고 위에 1번, 2번. 위에 게 1번, 밑에 게 2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거는 너무 깨끗하네. 깨끗해서 양식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광어는 여기서 보면 흑화 현상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네. 광어를 양식하게 되면 이게 넙치류라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등이 여기 붙어요. 막 포개져 있구나. 포개져 있기 때문에 이 흑화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현상이 생기는 거는 양식이고요. 아 그렇구나. 자연산은 모래바닥에 묻어 있기 때문에 흑화 현상이 없는 거예요. 소장님은 딱 속기 좋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하는 거예요. 저 잘 속아요. 그러니까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서 잘 사람들이 여기서 속아. 이제 아는 거야. 하얀색이 자연산이다. 이제 안 거야. 오케이. 아는데 요거는 뭐죠 그러면? 어느 거? 요거. 두 번째? 두 번째 요 큰 놈은 양식일까요 자연산일까요? 두 번째 사진에 두 번째 큰 놈. 두 번째 크고 작을 뿐이지 같은 생선이에요? 다 여기 나온 건 다 광어예요. 다 광어야? 다 광어인데 요 놈은 그러면 양식일까요 자연산일까요? 흑화가 있으니까. 약간 시커무리해졌으니까 네. 근데 또 배 쪽은 깨끗한 거 그죠?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양식이라고 아니 자연산이라고 하는데 요겁니다. 양식장에서 탈출한 놈입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전국에 워낙 많은 양식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물 관리가 안 돼요.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 양식 반 광어예요. 근데 이건 그 가격은 양식이 우르칩니다.
그들이 받아오는 가격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 이 정도면 뭐 자연산 아니야? 하는데 이거는 양식이고요. 자, 그래서 근데 제가 그 10년 전에 들은 얘기를 제가 자료 조사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죠? 밑에 있는 거 요거. 밑에 왼쪽? 네. 저거는 광어 아닌데? 광어야. 이제 다 광어예요. 다? 그건 의심하지 마세요. 아, 다 광어예요? 다 광어야. 이게 국립수사과학원에서 무흑과 광어를 양식을 선고한 거예요. 아. 소위 백광어입니다. 머리 백광어. 아파요, 이제. 백광어. 이것도 이제 머리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요. 사기예요. 사기라. 요거를 갖다가 예. 자연산으로 파는 거예요. 예, 이걸 자연산으로 사라. 자연산. 그래서 요거가 100% 자연산이고요. 보면 여기서 보면 약간의 흑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의 뭐가 묻었다 그러면 찝찝한. 그러니까 양식 내가 자연산을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어디로 끌고 가려면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지난번에 네, 말씀드렸던 예.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주주인지 대주주인지. 네. 우리는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주 친화가 아닌 게 있죠. 다 양식 자연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연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진정한 주주 친화 정책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현대 글로비스가 얘기한 건 저는 진정한 주주 친화 정책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배당 정책을 러프하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투자 계획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고정적인 배당을 하지 않겠다. 배당은 어느 정도 하긴 하겠지만 그 대신 우리가 투자할 것이 많으니 솔직히 얘기해서 투자할 것이 많으니 투자를 해서 이걸 통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겠다. 워렌 버핏이 한 얘기죠. 예.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한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무조건 대주주를 해서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든지 둘이 싸운다라든지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얘기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양식 광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낚시 방송이 아닌 인포맥스 라이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니, 지금. 비유가 너무 적확해가지고, 네. 근데 그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채널 돌리시다가 지금 이게 지우림 그러셨어. 도시어부 아닙니까? 도시어부. 수산물 방송 엄지척 하시고 나서 도시어부 경제 TV. 우리가 연합뉴스 경제 TV인데. 지금 네. 처음에 그거 보고 배고프다 하셨던 여원 씨가 나중에는 머리가 네. 아파지죠. 그죠? 자연산 그런가. 그 상당히 그 시장에서 혼란을 주는 요소들이 많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그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네. 역대급 자료였습니다, 차 소장님. 아유, 뭐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준비해 놓은 게 많습니다. To be continued. 네, 저는 그래요. 하루에 2장씩만. 수산물을 먹었으면 이제 축산물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럽시다. 조류도 갈 수 있고. 좀 우리 저 생선에서 좀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 저 고기로 갑시다. 고기로. 고기로. 예. 양식이 안 되니까 이제 한식으로 가야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참 우리 여은 씨도 참 성격 좋아. 저걸 웃어 주시네. 나중에 웃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에 가시다 보면 생각이 나신다니까요. 그런 개그가 진정한 개그죠. 네. 그렇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양식장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짧게 얘기하면 민물 낚시 이제 견지 낚시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고 있는데 그 위에 그 숭어 양식장이 있거든요. 숭어 양식장이 터졌다고. 강으로 흘러내렸다고. 숭어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양식 같은 양식인데 자연산 같지 않은 양식. 근데 그건 이제 양식장이 터진 거니까. 그쵸? 그리고 서해안에 가면 그 태안반도 안쪽에 있어요. 그 천북 있는 그 지역에 가면 가두리 양식장들이 있거든요. 바다 간지 잠겨 있으니까. 양식장 주위에 그분들이 지금은 한 5만 원 받겠다. 1인당 받고 그 낚시를 허용해요. 왜냐면 양식장에 네. 먹이를 주면 그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 주위에 자연산들이 디글디글하거든요. 거기서 또 낚시하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 대표님 네. 지금 월화수목금 매일 나오시는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매일 챗 GPT 한 번은 언급하셨죠. 매일. 저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질문이 나오죠.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얘기는 하되, 하되. 네. 어. 빼기는 하고, 얘기는 하고 매매도 하고, 매매도 하지만 하고. 오늘 포지션은 없고 이런 방법이죠. 뭐. 네. 그냥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 같습니다.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빅테크 예, 기업들이 예. 오늘 보니까 내일 모레 또 카카오에서도 뭘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놓고 하는데 결국엔 이게 돈 싸움이거든요. 돈 싸움. 네, 그러니까 가겠다라고 하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고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일단 빅테크는 또 뭡니까? 그 상징성이 좀 있잖아요. 나 이런 거 해서 간다. 근데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알렉사라고 하는 연간 한 13조 적자 보면서까지 끌고 왔던 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뭔가 변화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리빌트하는 또 새로운 거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속은 되겠죠. 근데 이제 빅테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공용적인 AI가 저희가 너무 함몰돼 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산업 하나, 그러니까 챗봇 하나에만 지금 저희가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러다간 그 한계에서만 끝나 버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서 무궁무진하게 커지는 산업과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는 그냥 반도체 이쪽에 대한 현상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는 또 아직 확인이 안 되거든요. 네. 주문이 들어왔다, 개발했다, 그러면 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 갑자기 뭐 재고가 훅 빠진다든가 이런 변화가 나올 텐데 그냥 그 전까지는 시장이 먼저 종목들하고는 앞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계속 놓치지 마셔야 될 거는 반도체 쪽은 계속 눈길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K칩스법은 또 뭐예요? 그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뭐 예. 세액공제 25%, 뭐 최대 40%까지 한다라고 해서 국회에 지금 통과 전이죠. 그럼 뭐 이제 논의 네. 시작하는 논의가, 건데. 네. 예. 근데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거고요. 그 법안에서 이제 소위원회에서 하고 상임위에서 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해서 땅땅땅 떨어질 때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여야가 갈리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 진행되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일 뿐인 부분. 법안 내용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저도 생각해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나눠가지고 이제 세액공제 많이 해주는 거고요. 이제 정부가 이제 일정 부분 지원한다라는 건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세액공제가 좀 크죠. 세액공제가 큰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이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지금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고요. 거기에 이제 과연 이제 그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했던 걸 하느냐 아니면 하는데 영업이익이 좋아지느냐. 그 관점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면에 있어서 내가 굳이 조금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을 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이겠지만 결국 기업들의 특성이 제가 보는 건 그래요. 기업들의 특성은 세금을 더 올려도 막말로 세금을 더 올려도 돈이 된다면 뛰어들겠죠. 근데 지금 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세금을 아무리 깎아준다 하더라도 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반도체가 활성화되면 영업이익률은 증가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저희 지금 뭐 하루 이틀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추적 관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HMM도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 오늘 실적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네. HMM 실적 발표하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발표하면서 네, 한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2021년에 우리가 이 해운주들이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동량 대비 배가 부족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공급망 한참 문제됐을 때 2021년에 예. 뭐냐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미국의 배가 적체가 된 거죠. LA항에. 그랬죠. 네, 그래서 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군인들을 통원해서 배를 예. 내려라라고 예. 했고 그 부분을 H&M이 언급을 했어요. 배가 적체됐었던 물량 때문에 임금이 운임이 상승이 됐고 그 효과가 2022년 상반기까지 전이가 됐다. 이 실적을 갖다 잘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지금 봐라.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올해는 그게 풀렸다. 그럼 그만큼 수익이 있을 것이냐? 일단 그건 날라갔다고 치고 다행스러운 것은 H&M이 얘기하는 게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스팟 가격 정도까지 비용을 맞춰놨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도에서 적자가 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대신 여기서 이제 갑자기 확 망가지는 건 아니겠지만 뭐 중국이 살아나면 또 물동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2022년 효과 중에 상반기에 들어와 있었던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은 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M이 딱 경기 민감주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조, 그 전년도 5조 영업이익 나왔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한 2조 대 거의 유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상하이 운임 지수가 작년 딱 이맘때쯤 얼마인지 아십니까? 5,100이었습니다. 지금은 996. 네. 이러다 보니까 딱 영업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할 때는 상하이 운임 지수 보시되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물동량하고 이제 변화 보는데 또 여기다가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지 않습니까? 운임 지수도. 근데 지금 건조 중인 컨테이너선이 자그마치 500대. 하하. 중국에서 열심히 건조하고 있습니다. 돈도 안 되는 별이 5개가 아니고 500대. 500대. 네. 공급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물동량 올라야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HMM은 그냥 매각한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가게 되면 그 매각 주관사 그 레터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이 누가 매각 주관사 할 것이냐 그러면서 레터 보내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탁탁 튑니다. 그럴 때 혹시 만약에 100주 갖고 있다. 그럴 때 뭐 좀 정리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잡든가 이렇게 좀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네. 이제 매매 쪽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원 씨, 네. 이건 무슨 회사인지 알라 하지 마시고 네. 요 차트만 보시고 지금 따라 사고 싶으세요? 좀 기다리실래요? 사볼까 싶은 마음도 좀 들어요. 사업을. 네. 지금 LG전자 차트를 보여드렸거든. 그러니까 사볼까 싶은 마음이 좀 들긴 일간. 한 지금 사보신다고요? 그런 마음이 아, 좀 네. 지금 10만 원 돌파하는 데는 조금 한 며칠 이렇게 네, 지금. 그거 하다가 이제 돌파하니까 또 시세가 확 나는데 뭐 재료가 뭐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LG전자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인 거죠. 이진우 소장님을 왼쪽 보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는데 오른쪽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면 예를 들면 LG전자 갑자기 변한 건 없어요. 글쎄. 하나도 변한 건 없습니다. 하나도 변한 건 없어요. 근데 작년에 LG전자 리포트들을 보면 거의 90%가 백색가전의 실적 악화, 어닝 쇼크, 어닝 쇼크, 재고 증가 이게 다였어요. 전장 한 두세 줄, 많아야 한 패러그래프 정도. 지금은 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장을 봐라. 전장을 봐라. 백색은 바닥 찍었다. 전장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준호 소장님을 그동안에 오른쪽에서 보다가 오른쪽에서 좀 약간 이상하다고 보다가 왼쪽에서 보니까 갑자기 잘생긴 거예요. 이준호 소장님은 가만히 계신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쪽에서 봐도 이준호고 이쪽에서 봐도 이준호인데. 예. 보는 시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누구죠? 중국의 그 미인? 응? 중국의 그 옛날에 그 미인 양귀비? 양귀비 그 대만 타이페이 박물관 가보시면 중국의 옛날 미인이 양귀비밖에 없어요. 그 긴 역사에 목소리로 양귀비를 말씀하시는 저는 저기 그 많은 여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다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페이 저는 북경박물관 안 가고 타이페이 그 박물관 가보면 양귀비 상이 있거든요. 그거 뚱뚱하지 않아요? 굉장히 뚱뚱하죠. 굉장히 뚱뚱하죠. 그때 당시에 미인은 뚱뚱한 거였죠. 그쵸, 잘 먹어야 되니까. 잘 먹어야 되니까. 지금의 미인은 이렇게 뚱뚱하면 일단 탈락이죠. 일단 탈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LG전자에 대한 보는 눈들이 시각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고, 그거는 이제 오늘과 외국인들 기관들이 동시 수급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더 가냐 못 가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거는 뭐 차치지만 그 대신 이제 결국 LG전자가 전장으로 지금 빚을 본 게 작년 3분기인데 거의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 제리 형처럼 단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이렇게 좀 한번 잡았다 하면 지그시 그래 좀 가시는 분들한테 현 레벨에서는 위치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 매도. 리얼리? 아니, 원래 대형주는 관심 많고 리포트 쏟아지고 그럴 때 단기 고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또 관심 막 높아지게 되면 지금은 사지 마세요. 지금은 사지 마셨다가 한번 좀 네, 또 이게 또 눌릴 때 네, 또 이렇게 또 보면 이제 저거 신문에서도 얘기 나오고 또 뭐 유튜브에서 다 얘기해 그러면 또 이제 고점 찍거든요. 약간 찍고 또 묵직해지거든요. 그때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가 이제 이 재료와 김민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건 이제 관심이죠. 재료에 이제 관심이 붙은 거죠. 그럼 주가는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워런 버핏 얘기를 해야죠. 워런 버핏은 뭐라고 얘기했죠? 좋은 주식을 사라. 단 싸게.
근데 남들이 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싸다라는 개념에서 약간의 좀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 광어인. 그거죠. 광어가 아니라 광어 우럭 도미를 드시지 마시고 네. 나중에 이제 가족분들하고 여행을 네. 가시면 그 대신 이제 좀 그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광어 우럭 도미 편해요.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3만 원, 5만 원 결제하면 끝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 물어보고 흥정해야 되고 가격 책정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고 몰라요. 맞아. 하지만 그 정도 노력을 들이면 자연산을 네. 싸게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네. 귀찮으니까. 맞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유명한 주식을 사는 거죠. 그게 오류였다라는 거죠. 네. 네, 그걸 말씀드려요. 요거는 우리 저기 제리 형한테 물어봐야겠다. 네. 위믹스 국내 거래소 재상장 추진 괜찮을까? 이렇게 우리 작가님이 왜 위메이드만 나오면 다 저를 얼굴을 보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뭐 코인이나 게임이나 이쪽으로 또 아, 밝으시니까. 자, 오늘 두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뭔 얘기? 위메이드는 위메이드는 일단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매출은 늘었습니다. 매출은 예, 늘었다. 그러니까 온보딩하는 게임이 늘다 보니까 늘긴 맞는 것 같죠. 네 영업이익이 800억 적자입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네, 왜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돈이 돼야 이제 수수료 체계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들이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퇴출된 게 3대 거래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5대 거래소까지 있다. 그 중에서 한번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이 고팍스, 그러니까 거래소가 고팍스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로 들어올 것 같. 그냥 알아만 그냥 제가 들은 이런 뉴스다라고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그러면 또 거래되다 보니까 위믹스가 조금 더 움직이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쪽에서 또 중요한 거는 게임 업계 쪽에서 오늘 또 중요한 얘기가 컴투스 얘기였습니다. 네. 컴투스의 VR 게임이 드디어 좀 성과를 냈다. 이런 쪽에서 오늘 한참 뜨겁거든요. 검은 칼, 다크 소드, 소드가 아니고 다크 스워드, 이게 스워드, SWORD. 맞습니다. 스워드, 소드. 기자 하나가 그렇게 쓰니까 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다크, 그렇지.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뭐냐면은 스탠드 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 쓰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칩 넣고 해서 이제 그 구동시키고 로딩한 다음에 써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게임들은 그냥 스탠드 언론이라고 그래서 네. 딱 쓰면 바로 이제 왱 하고 됩니다. 해요. 예, 거기다 장갑 끼고 네. 예, 이런 게임이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MMORPG라고 그러잖아요. 예. 앞에 MMO가 대규모라는 얘기입니다. 예. 모두 다 접속해서 할 수 있는 RPG 예, 롤플레잉 예, 게임. 예. 그와 비슷하게 내가 이제 몬스터와 만나게 돼요. 음. 만나게 되는데 끼게 되면은 동작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음. 내가 때리고 맞고 그리고 뭐 무기 저 아이템 떨어지면 죽고 다 됩니다. 다 돼요. 다 되는데 영상 보니까 어. 조금 어설프긴 해요. 영상이? 조금 예, 어설프긴 한데 약간 마인크래프트의 느낌이 살짝 나긴 해요. 이렇게 주술 때 보니까. 영상에 도대체 그 몇 명이 버글버글거려요, 그러면? 그냥 구글링 하다 보니까 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피코라고 하는 그 앱, 그러니까 이 VR 관련된 쪽에 전문을 하는 앱인데 여기서 게임 1위 했다고 지금 달린데 여기 접속자 수가 28,000명. 글로벌 2위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그 VR 전문 게임 앱입니다. 게임 앱스토어 같은 겁니다. 메타는 280만 명. 1위, 2위입니다. 메타? 예, 메타. 저 페이스북 네, 예. 메타? 네, 아직까지는 메타를 못 가죠. 근데 28,000명에서 1위 했다고 지금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거는 저는 일단 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 게임이 3월 달에 글로벌로 출시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반응이 이제 메타나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때도 하게 되면 인정해 주겠습니다. 근데 좀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무슨 뭐 영화에서만 보던 것처럼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이 좀 필요해요. 내가 와 이거 진짜 집에 가면 꼭 하고 싶어야지 그러면 바로 쓴다라고 하는 건 디테일이 조금 약간 아직 딸립니다. 그 오늘 이제 그 실적 발표하고서 대표이사 컨퍼런스 콜에 했던 얘기가 다시 부각이 됐는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 2022년 실적이 7천억 매출에 대략 러프하게 예. 영업이익이 155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뭐 여기까지 이해하면서
올해 이제 2023년에 증권업계 가이던스는 7천억에서 8,6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대략 한 350억 정도 흑자나는 걸로 이제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가 이제 얘기한 것이 우리가 1조 클럽 달성이 가능하다 매출 얘기를 하면서 대신 이제 여기서 이제 가로 열고 본인도 우리가 구체적인 실적 가이던스는 제시 못하지만 대략 한 10%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작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결국 이제 보는데 이 워딩대로만 하면 자 7천억 매출에 150억 적자였던 회사가 1조 매출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영업이익이 1,000억인 회사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 말대로라면 이제 그 과정에서는 김인수 대표가 얘기하신 이 게임들이 흥행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 7천억에 150억 적자인 회사가 1조에 1,000억 영업이익이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잠깐 부각이 됐었던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죠. 그쪽에서 얘기했으니까 아들이 공부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켜봐야죠. 근데 제 아들은 속을 하도 많이 썩여가지고 여기도 그럴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봐야죠. 믿고 봐야죠. 이제 VR 게임 캐사코 하면은 이제 애가 지방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들어가서 엄마 들어오지 마 나 집중해야 되니까 이러놓고 나서 이거 뒤집어 쓰고 난리 치겠구나. 그래도 지금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는 닌텐도에 닌텐도에. 그 아시죠? 이제 네. 조금 있으면 가족 게임이라고 그래서 이제 설날 때 이제 그런 거 합니다. 저희는 하고 있어요. 하고 계세요? 네, 골프로 이제 내기 하고요. 엄마도 치시고. 그렇게 같이. 되더라고요. 네, 18홀 해가지고 어우.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기 땀이 좀 나나요? 네. 나요. 네, 예. 땀 그럼 내 집에다 놔둬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선생님. 거는 진짜 상당히 많이 땀이 정말 그 저처럼 그 침대에 있다가 잠깐 나왔고 했다가 다시 침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회 먹고요. 근데 침대에 누워 있으면 간식을 먹고 싶을 때 좀 배한테 네, 미안하잖아요. 단점은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찍으면 상당히 바보 같은 느낌이. 아 그건 안 보면 되지. 네. 이렇게 보는 것과 네. 이렇게 보는 거는 큰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허공에다 대고 막 허공에 대고 그런 짓 네. 하는 거거든요. 네, 한번 그래도 경험해 가족- 보시죠, 신생이들. 가족끼리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네. 아이고. 그러고 저거는 지난번에 조금 한번 언급됐었는데 결국 상장 철회하는 IPO 시장에 상장 철회 소식이 살살 들리네요. 너무 비싸서 그랬나? 이 오아시스는 좀 엊그제부터 얘기가 들린 게 이제 그러니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미래반도체부터 꿈비까지 상장이 되는 과정에서 그 회사들이 미래반도체는 1994년에 설립이 됐고요. 오브젠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름 모르겠는데 그게 2014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업력이 좀 오래된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금이 갑자기 급한 건 아니고 그냥 네. 상장 하고 싶어서 이제 계획대로 간 거고 오아시스는 그게 아니죠. 업력도 짧고 투자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그 가장 많이 투자했던 쪽에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 계산했던 밸류보다 지금 더 낮게 들어가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엑시트하느냐 그쪽에서 반대했다는 얘기들이 한 며칠 전부터 들렸어요. 이제 기관들 딱 청약 레벨 보니까 이걸로 들어가면 내가 엑시트 못한다 하지 말라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어깨에 좀 들렸고 결국 오아시스가 상장 철회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 대표께서는 네. 지금 현재 무포겠네요. 무포는 아니죠. 그래도 네, 아, 예의상 조금 있다가 내일 뭐 개파락이나 아니면 또 그 주가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정도는 다 조금씩 다 있죠. 있는 상황에서 지켜보는 거죠. 또 아니 무포가 무슨 말인데 지금 포지션 없이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조금씩은 다 있죠. 조금씩은 다 들고 있다. 예.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주가를 보는 방향과 좀 있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뭐 출렁임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방향 이런 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뭐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은 주식에 뭐 이것저것해서 그냥 맛보기 정도만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면 지금 왜냐하면 워낙 종목 장세다 보니까 이거 이제 보고 있는데 아침에 딱 키면은 이제 조금씩 갖고 있는 거라도 그게 벌써 이제 봉이 나오기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시작이 뭐 시작했다가 음봉, 뭐 시작했다 바로 양봉 이런 거에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딱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그럼 거기서 밀렸을 때는 더 사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전략들을. 예. 김일수 대표가 무포인데 한두 개 종목 갖고 있더니 갑자기 찔리네요.
왜요? 가끔 제가 이제 밥 안 먹고 왔다라고 수녀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때 초코파이 한두 개는 먹었었어요. 저는 밥을 안 먹은 거지. 그런 정도? 그런 정도. 그런 정도. 밥을 안 먹었어도 초코파이 한두 개는 항상 간식은 먹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싫답니다. 네. 뭐 CPI도 CPI고 주식도 주식이지만 저는 오늘 이 CPI 이후에 달러 방향성이 궁금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인덱스 기준 화이트 스네이크 104. 그거 우리로 치면은 딱 뭐 한 어저께 찍었던 77원, 78원, 네네네. 1278원. 요게 다시 열리느냐, 다시 결국 달러 약세로 가느냐에 네. 따라서 정치도 달라질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안 봐도 네. 끊으라 그래. 예. 눈치가 없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네. 마무리. 내일 또 7시에 인포맥스 라이브는 찾아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